아부와 칭찬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구구절절 장황한 변명은 오히려 상사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 뿐이지요.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한 해, 두 해 경력이 쌓이면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건 당연한데요. 하지만 직장은 학교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죠. 누구는 힘겹게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몇몇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말 한마디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아미그달라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기관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적 특성 때문에 노골적인 직언이나 비판을 잘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선적으로 정리 대상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쉽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똑같을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가능성을 발견할 줄 아는 인재를 좋아하지요. 또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상사의 눈에 들어서 조직의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가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선 아무래도 이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 아닌 아부를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아부는 내가 하면 처세술이지만 남이 하면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아부가 이 도를 지나치면 이를 받는 상사도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누구나 옆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현란하고 꾸밈이 많으면 결국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원영색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교묘한 말과 예쁘게 꾸민 얼굴빛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친구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떤 말이든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하는 립 서비스라면 그건 굉장히 공허한 말인 것 같아요. 텅 비어있는 말.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 아부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사 마음에 들게 말하려면 아부에도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 직장 상사가 지적이지만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면 지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요. 인간적인 면이 강점이라면 바로 그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는 칭찬이 훨씬 좋겠지요. 즉, 상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또 무턱대고 칭찬만 계속한다거나 상사의 말에 무조건 예스, 네, 네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그 말에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화를 나눴을 때 충분히 진심도 느껴지면서 이 친구하고는 말이 통한다? 이런 느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상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조력하면서 최후의 공은 상사에게 돌린다든지 또 상사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서 그 칭찬이 진심이라는 것을 잘 느끼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말 아부와 칭찬은 한 끗 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실수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다음 주 회의 일정 잡으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당황한 나머지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그게요, 그 사장님이 지금 지방 출장 중이시고요, 지금 너무 바쁘다고 하시면서 통화 연결도 잘 되지 않고요, 막 이런 식으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직장 상사는 그래서 잡았다는 겁니까, 못 잡았다는 겁니까, 결론이 대체 뭐예요? 하면서 100% 짜증을 낼 겁니다. 전에 제가 보고법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는 상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타이밍을 놓쳤다면 변명하지 말고 스케줄을 못 잡은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미리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연락을 해둔 상태고요,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상사는 약간은 불만스럽긴 하지만 보통은 더 이상 다그치진 않지요. 직장 생활에서 구구절절 장황한 변명은 오히려 상사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변명은 상사의 화를 돋을 뿐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면 이 불편하고 난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어느새 후배들도 여럿 생기게 되는데요. 초고속으로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상사에게도 평판이 좋지만 후배 직원들에게도 좋은 선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일 잘하는 친절한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내에서 업무에 관한 소통을 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지시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리더의 대화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지시를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나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후배가 일을 잘못했을 경우엔 그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떠안아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후배의 보고서를 지적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너무 길어요, 앞으로는 간결하게 줄여서 부탁해요 라고 말하면 후배는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보고서를 어느 정도로 줄여서 써야 된다는 거지? 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럴 때에는 보고서 잘 봤는데 좀 길어요, 앞으로는 2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 부탁해요 라고 말하면 후배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겁니다. 회의 자료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회의 자료는 회의 시간 1시간 전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후배 직원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도 오기 마련인데요. 후배가 무조건 지적을 싫어할 거라는 편견 때문에 보통은 지적하는 걸 망설이게 되는데,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의 지적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방법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막 흥분하기보다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런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지요?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근엄한 목소리로 앞으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보길 바래요. 중간중간 확인하고 미리 보고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네요 라고 분명히 말하면 후배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즉 때에 맞게 승진도 잘하고 상사에게는 똑똑한 부하 직원이자 후배에게는 인정받는 선배가 될 수 있는 현명한 대화 습관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직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을 떠올려 보면 감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감정에 기복이 없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반면에 직장 동료들과 이 감정을 공유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의 일치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말에 쉽게 기분이 상해서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 동료는 함께 일을 해나가는 파트너이지 학창시절의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또 불필요한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적 대화나 또 중요한 발언을 할 때 사족 없이 필요한 말만 압축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메시지를 항상 잘 생각하면서 이를 간결하게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상사가 묻기 전에 미리미리 보고하는 겁니다. 중간 보고로 상사를 안심시켜라. 네, 제가 보고 기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세상의 모든 상사들은 업무 능력이 탁월한 직원도 물론 좋지만 중간 보고를 자주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직원을 신뢰하고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사고가 생길 일이 아니더라도 중간 보고를 계속하게 되면 상사도 일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부하 직원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지요. 오늘은 승진을 부르는 직장 대화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화 요령들 잘 기억하시고 적시에 적용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